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3차 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광고했듯이 교과서 12페이지, 13페이지 내용을 확인한 후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지도로 보는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옆에 있으니까 되게 가까운 나라고요. 그 다음에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우리나라 이웃 국가야 땅이 넓어 그게 아니라 좀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적인 거를 볼 때 전 여러분께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나라가 있고 이렇게 중국 있잖아요. 중국은요,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이쪽 지역. 이쪽 지역이 산악지대입니다. 히말라야라고 들어보셨죠? 그쵸? 자, 그게 바로 이쪽 지역에 있어요. 히말라야.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쪽 중심으로 이쪽은 좀 고지대다. 그쵸? 그 다음 반면에 이쪽은 해안가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고산지대가 아니라 평지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쪽,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죠. 거꾸로 얘네들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습니다. 마치 제가 한번 이 그림을 반으로 딱 자르면은 이쪽,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은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자, 얘네들은 이렇게도 넓지만은 되게 북쪽과 남쪽도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특징 중에 하나가 기온차, 날씨 차이가 중국 같은 나라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거. 이쪽 지역의 하얼빈이라는 지역에서 만약에 1월 추운 날 낮에 영하 20도라고 하면은요. 만약에 영하 20도라고 하면은 이쪽 하이난따오라는 섬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같은 날 되게 영상 20도의 날씨를 갖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로 또 길기 때문에 날씨, 기후 차이가 있다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알아두시고 일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나라보다 얘네는요, 1시간이 더 시간이 늦습니다. 우리가 밤 10시라고 하면은요, 얘네들은 밤 9시가 되겠죠. 그쵸? 근데 웃긴 거는 분명히 중국에서는요, 얘네들은 나름대로의 시차가 있을 텐데, 그냥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역이 시간이 같습니다. 만약 베이징이 밤 9시예요. 달이 떴어요. 하지만 이쪽 신장 위구르 이쪽 지역에서는 아직도 해가 지지 않는 아직도 낮은 그런 상황이 중국 내에서는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지도를 쭉 보셨습니까? 자, 이거 왼쪽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자, 요거를 합쳐 놓은 게 제가 지도 그린 거 요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첫 번째 일단 먼저 같이 알아봐야 될 것은 중국의 국가 명칭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자, 이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중자와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국을 합쳐서 뭐라고 할까요? 그쵸, 바로 중국이라고 한다는 거. 자, 중국 발음으로는 자, 중화人民共和国라고 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풀네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수도는 어디일까요? 바로 베이징. 자, 이 한자를 보면은요. 선생님 베이징이랑 북경이랑 다른 곳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왜? 요 한자가 우리 발음으로는 북경이라고 읽죠. 하지만 중국 발음으로는 자, 우리 이거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얘는 몇 성이에요? 삼성. 얘는 1성. 그쵸? 삼성 플러스 1성이네요. 그러면은 발음을 어떻게 할까요? 자, 첫 번째 내려갔다 올라가 볼게요. 베이. 그 다음에 길게 하겠습니다. 찡. 다시요. 베이징. 우리가 그냥 베이징 그게 아니라 베이징. 자, 느낌을 살려서 자, 세련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중국의 수도 어디입니까? 대답은 시작. 베이징. 그쵸? 우리는 이제부터 북경을 베이징이라고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적은 960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한반도 대한민국의 약 44배이고요. 한반도의 한 96배의 크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면적 1위가 어딘지 아세요? 가장 큰 면적 1위는 바로 러시아. 두 번째는 어딜까요? 두 번째는 캐나다. 세 번째는요, 미국.
자, 그럼 4위가 바로 중국이 되겠습니다. 땅덩어리 세계에서 네 번째로 넓은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자, 그 다음에 행정구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직할시가 있어요. 직할시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대도시를 직할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페이지 13페이지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디가 직할시일까요? 자, 딩동댕. 자,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베이징. 자, 수도인 베이징 직할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텐진, 베이징 옆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깝지요. 그 다음에 총칭, 중경이라고 불리는 종칭, 사천성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라고요? 상하이. 상하이가 바로 이제 요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직할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 우리나라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 강원도처럼 이런 구를 갖다 성이라고 하는데 22개의 성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또 특별한 것은 2개의 특별 행정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 행정부 첫 번째는 홍콩, 두 번째는 마카오. 1국가 2체제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의 자치권을 구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잘 정치 한번 해봐라. 경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최소한으로 터치하는 2체제, 1국가이지만 2체제인 그런 홍콩과 마카오, 그런 특별 행정구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인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는 약 13억 8천만 명. 제가 말씀드렸죠. 약 14억이다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약 14억. 중국이 세계 1위입니다. 2위는 인도로서 한 12억 8천만 명이고요. 3위는 미국 3억 3천. 4위는 인도네시아 2억 6천만 명이 되겠습니다. 자, 인구는 세계 1위 약 14억. 하지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정답은 13억 8천만 명이 맞겠죠. 그쵸? 책에 나왔으니까 대략 이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민족. 자, 민족은 92%를 차지하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저 14억 인구가 이만큼이면 그 중에서 이만큼 92% 차지하는 게 어떤 민족이라고요? 짜자잔, 한족입니다. 이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한나라 한자라고요. 읽어볼게요. 한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족이 92%면은 요 짜잘한 나머지, 자, 요 약 8%는 뭘까요? 8%에서는요, 다시 이 8%는 55개로 나뉘어져서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다. 가장 큰 92%, 절대수 차지하는 한족과 그 다음에 소수민족, 55개 소수민족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지요? 자, 그래서 중국의 간단한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서쪽에서 보면은 포탈라궁, 이쪽 라싸, 티베트 지역에 있고요. 청두의 이제 판다는 이 사천 지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안, 서안에 보면은 이 서안이 어디냐면은 중국의 실크로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예전에 장안이라고 하는 그 서안에는 진시황의 무덤을 지키기 위한 빅마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1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은요, 자, 만리장성이 쭉 있고요.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쵸? 만리장성, 만리가 실제로 없는다. 긴 성이란 뜻의 만리장성, 중국어로는 장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북쪽은 춥다. 그쵸? 그래서 빙덩제라고 해서 얼음 축제가 열립니다. 빙슈에서 얼음으로 건물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 보기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다 얼음으로 만든 건물들이에요. 그 안에 등을 집어넣어서 얼음 전등 축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하얼빈에서 이런 전등 축제가 유명하다. 자, 그 다음에 베이징이天安门, 천안문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경제 개발의 중심지인 상하이하면 이런 동방명주탑이 이곳의 트렌드, 이제 랜드마크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좀 아까 전에 하얼빈 말씀드렸듯이 하얼빈은 중국의 제일 남쪽에 있는 가장 큰 섬이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자, 이 하이난에 가면 이렇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을 만큼 1월 달에도 이런 날씨가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다. 갈 데도 많다. 자, 이것을
생각하셔서 나중에 중국 여행 가면 어디로 갈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재미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특이한 점을 보니까 강이 두 개가 있네요. 그쵸? 황허라는 강이 있고 장장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자, 황허라고 할 한자는 한자 쓰면은 이렇게 쓰거든요. 강 한자인데 이 강은 되게 꾸불꾸불한 강 할 때는 이 하를 쓰고요. 그 다음에 강자는 한자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되게 곧바른 강을 말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황허강은 보시다시피 강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황허, 노란색 강이다. 그래서 황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장은 장은 길다. 긴 강, 일반적으로 좀 반듯하죠. 그쵸? 그래서 기억할 때 위에 꾸불꾸불한 것은 황허, 밑에 쭉 곧은 것은 장강,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여러분은 강을 기억할 때 뭐라 그럴까요? 좀 이해하기 기억하기 쉬운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뭐뭐뭐이다. 예를 들어서 보물창고이다. 왜? 다양한 자원과 가능성을 가득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다 교과서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중국은 뭐뭐뭐이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키워드로 보는 중국, 그 다음에 중국어에서 한 7개 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키워드로 보는 거 1, 2, 3, 4, 5, 6, 7 7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중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퀴즈 과제가 있습니다. 그거 꼭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일어서지 마세요. 화장실 가지 마세요. 자, 그거 클릭 정답을 다 풀고 제출하기 클릭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再见.